고엔스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멘트를 주신 단어 중에 역사적인 신고치, 신고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는 사실 그것과 분위기는 많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계속 조금 떨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굴뚝주라고 얘기를 하는 철강, 조선, 해운 이런 업종군들이 대부분 다 오르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좀 아랫 방향이었죠.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리면 이제 공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공의 한쪽 면은 IT, 반대쪽 면은 바이오, 5G, 2차 전지 이렇게 면이 발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공에 구멍이 나면 그쪽으로 바람이 세게 빠져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돈이 어느 쪽으로 강하게 몰리느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화전민 시장과 똑같습니다. 크게 한번 시세가 나면 당분간은 조금 안 쳐다보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바이오였었고 2차 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IT 하드웨어들이 조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목요일장 마무리에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0% 가운데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인기 검색 상위를 메운 키워드 10가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키워드가 눈길을 끄는데요. 1위는 반도체 대장이었고요. 반도체 파운드리가 5위, MLCC가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전기 장비도 2위고요. 2차 전지 테마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CMO 관련해서 4위에 랭크된 종목 있었고요. 도서출판 6위, 게임주가 7위, 5G 오늘 상당히 강했죠. 9위에 랭크가 됐고요. 여행주 내에서 또 한 번 연일 상승한 종목이 10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종목명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네, 확인을 해보면요. 열어볼게요. 네, 오늘 전체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전선도 오늘 괄목할 만큼의 급등세 연출했는데요. 계속해서 연일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가 조금 틀리게 나온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또 3위에 랭크를 됐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성장성에 있어서는 SK이노베이션 눈여김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또 백신 출하가 늘어나면서 또 주목받았고요. DB하이텍은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종가 상황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24 또 내수주들 오늘 좀 눈길을 끈 종목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른 대형 게임주들은 좀 주춤하는 흐름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에이스테크, 인터파크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분석해 볼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받으면서 2% 넘게 상승했는데 내일장 어떨까요? 자, 삼성전자 제 의견 일단 그 의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군들의 수급을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차익 거래성의 매수가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비차익 거래성의 매수가 들어왔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비차익성의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종목 자체를 보고서 들어온 거고요. 이 차익 거래성 물량은 뭐 선물과의 괴리를 이용을 해서 일단 단기 매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삼성전자 500만 주 전후로 좀 매수를 했는데 선물 쪽의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였고요. 기관들은 매도가 좀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오늘 삼성전자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차익 거래성 물량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만 외국인들의 흐름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매수는 비차익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을 보고 들어온 물량의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비차익 거래 물량의 매수의 특징은 뭐냐면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점이죠. 사실 올해 초에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간다, 12만 원 간다라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때와 지금이나 바뀐 점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2달 동안 작년 말에 굉장히 크게 오를 때도 3달 전과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에 관련된 매수냐 아니면 종목 자체에 대한 액티브적인 매수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달라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좀 약간 IT 쪽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에서 바람이 빠질 때 어느 쪽으로 구멍이 뚫느냐 IT 쪽으로 좀 약간 옮겨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주가가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고구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안 움직였어요. 한 5달 동안. 수급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매도가 나온 듯한 느낌이죠. 수급이 최근에 좀 약간 살아나려는 느낌인데 수급이 많이 빠졌다.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신규로 접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오버행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상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자리는 분위기는 좀 약간 바뀌었다. 매도 위주에서 매수 위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네,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11%대 상승이라고 표시가 돼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종가 지금 다 수정된 상황이고요. 네, 예스24 13%대, 카카오게임즈 3%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삼성전기 3%대, 에이스테크는 오늘 5G 내에서 돋보였습니다. 8%가량 상승 보여줬고요. 인터파크 어제에 이어서 여행주 내에서 2번 상승 탄력 크게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대한전선입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오늘 또 한 번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호반 산업이 이 대한전선의 지분 40%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올랐고 또 코스피 200에 또 입성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호재가 겹쳤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대한전선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가장 크게 바뀐 건 호반에 피해 인수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센티멘탈적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대한전선의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매수가 들어올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패시브적인 매수와 액티브적인 매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시장 올라갈 거로 생각해. 그래서 뭐 코스피 200 레버리지 뭐 이런 시장 지수 상방에 베팅하는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내가 코스피 200을 사람들이 살수록 그 돈으로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군을 나눠서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사실 대한전선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은 사실 아주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100분의 1도 아마 더 빠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예전엔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한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컸던 회사라고 좀 할 수도 있는 회사인데 많이 좀 빛이 바랬죠. 이 상승이 사실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고요. 대한전선의 엄청난 부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문제가 될 텐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업의 체질이 뭐 그렇게 크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뭐 기업의 최고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인수가 됐다, 팔렸다, 피인수 됐다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거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200 편입에 관련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은 뭐 계속 ING 상황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조금 조정을 주더라도 밑방향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오늘 정도 흐름 혹은 최근의 흐름에서 맞추는 건 거의 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좀 주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삼아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재료이고 윗방향 열려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3위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포드의 하반기 배터리 공급을 한다는 모멘텀도 있고 또 정유화학 업황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가치는 좀 줄었다는 발표 속에서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개인적으로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뭐 나빠서가 아니고요.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 언제 가장 많이 올라가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사실 성장이라는 잣대를 들여다보면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듯이 5G 같은 경우는 아직도 ING고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열려 있는 산업인데 5G 관련주가 어떻게 됐죠? 큰 폭으로 뭐 KMW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최근 조금 반등인데 좋은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은 언제 가장 타이트하게 올라가느냐. 자, 수익이 가장 급속도로 높아질 때 그때 주식은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급속도로 좋아졌던 기간 대비해서는 그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도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적에 대해서 뭐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KMW 같은 경우는 적자였다가 엄청난 수익을 냈죠. 자, 가장 빠른 시일 예로 시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소소한 이익에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유지가 돼도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만약에 1,000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 계속 1,000억 유지해 두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 살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2차 전지를 산다라고 하면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뭐 다 좋긴 합니다만은 기왕이면 이익단이 늘어날 수 있는 소재 쪽이 더 좋다라고 보고요. 셀 쪽은 아무래도 사실 전지로 돈을 버는 것은 아직은 좀 약간 그 규모의 경제가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사실 그거는 뭐 판단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은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가 흐름이 올해 초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장 여건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주가적인 흐름에서 조금 스톱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는 실적이 아무리 받쳐주더라도 그 현상 유지만 해도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DB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IT 섹터의 수급 쏠림 현상에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DB하이텍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길지 모르겠는데 DB하이텍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오래된 회사죠. 예전에 이제 아남 반도체가 DB하이텍이 된 건데 아남 반도체가 두 개로 갈라졌죠. 여담으로. 갈라졌다라기보다는 아남 반도체가 DB하이텍이 된 거고 그다음에 패키징 쪽은 미국으로 가서 전 세계 2등 패키징 업체인 엠코가 됐죠. 자, 일단 DB하이텍 뭐 8인치 웨이퍼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뭐 사실 8인치 웨이퍼라는 것은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데 쓰이는 웨이퍼이기 때문에 DB 하이텍이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자, 그 부분이 이제 뭐 실적에도 연결이 됐고 주가에도 영향을 받아서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난 어떤 주가의 퀀텀 점프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과 아니면 작년에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이 한 5개월 빠진 다음에 최근에 어제 오늘 오른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은 좀 이분법적인 성격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단순 반등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작년에 최고점 1월 한 중순 하순에서 가격적으로 한 7만 원 전후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권까지 바라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의 생리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그다음에 올해 초에 완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 전환보다는 조금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사실 뭐 작년과 올해 초 정도의 흐름이 재현되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런 시장은 아니다. 자, 일단 DB 하이텍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내일장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실을 좀 줄여가면서 손절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랜만에 게임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기대감의 카카오게임즈 오늘 3.56%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다른 게임주들은 주춤하는 양상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카카오게임즈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주를 분석을 할 때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신작이에요. 게임주는 사실 신작 모멘텀 나오기 전에 얘기가 이제 뭐 베타 테스트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조금 매수를 뭐 비중은 틀리겠습니다만 매수를 들어가서 신작 모멘텀 뭐 기사도 나오고 유저들이 뭐 베타 테스트 할 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앱 시장에 갔을 때 앱 시장에서 과연 몇 위를 기록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카카오게임즈 사실 전에 나왔던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 같은 경우 소설에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진짜로 뭐 판타지 소설의 대작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게임의 내용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유저들의 어떤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오딘 같은 경우는 뭐 설명회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굉장히 좀 크게 했었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게임주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적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NC나 이런 정도 빼고는 다른 여타의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 있을 때 매수를 해서 발표되고 앱스토어 올라갔을 때 몇 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매도하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아무래도 뭐 덩치가 있다 보니까 7조 원, 8조가 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주 핫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신작 모멘텀이 오늘 하루로 끝날 건 당연히 아니고 앞으로 계속 ING 업데이트, 그다음에 유저들의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발표가 됐을 때 시장에서의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을 나올 때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의 대다수는 신작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모멘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바이오사이언스는 스탑이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중에 베스트 종목이 상당히 궁금한데 2주 연속 두산중공업을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의 베스트 종목 어떤 걸 꼽아볼까요?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에이스테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주식시장의 대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악재가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가 아니라 가장 악재는 많이 올랐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뭐냐면 많이 떨어졌다.
가치 대비, 물론 뭐 가치마다 틀린 뭐 무작정 많이 떨어진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종목군들이 이유 없이 많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5G가 그 중에 한 종목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일단 나와 있는 종목 중에는 5G가 에이스테크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장 뭐 5G 종목군들 중에 핫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일단은 우리나라 모멘텀도 있지만 해외적인 모멘텀도 5G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에이스테크 골라봤고요. 매매 전략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000원 중반이죠. 목표가 25,000원. 약간 좀 높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25,000원, 15,000원 딱딱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외 재료들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에이스테크 베스트 종목으로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물론 매경 채널 유튜브죠. 밤 8시마다 계속 그 캠을 켜고 라이브 캠으로 캠을 켜고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최고치에 가까운데 계좌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억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3, 4천이 돼 있는데 어제 오늘 뭐 플러스 200만 원이 됐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하실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계좌죠.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살라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좌의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종목보단 계좌가 중요하다. 자, 오늘 8시 유튜브에서 박근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창하나 라이브 열려 있을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입니다. 유튜브에 박근호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면 되겠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